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후보사인 기호 1번 해안 홍보관에 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용적률에 대해서 상대사로서 직접 설명을 듣고 또 그 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용적률 외 설계안이라든가 기타 재건축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바쁘시죠? 예. 요즘 특히 용적률 관련돼서 또 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 3구역뿐만이 아니고 해안을 비롯해서 주변의 압구정 단지들이 용적률 300%에 맞춰서 재건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뜻밖의 상대사에서 360% 용적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즉 360%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대사에 대한 해안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작금의 상황에서의 본질은 네. 사실 용적률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가 아니라 네. 지금 설계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룰이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침 위반을 하느냐 아니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조합에서는 상대사에 지침 위반을 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하라고 공고문이 나갔잖아요. 공고문이 나갔어요. 네, 나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침 위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네. 용적률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네. 이제 조합에서 농구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해야는 농구 선수 5명이 체육관에 모였어요. 네. 근데 상대사는 배구가 재밌으니까 배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6명이 룰이 나타나요. 다르다. 룰 지키지 예, 그런데 않았다. 조합원님들은 네. 체육관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농구인지 배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예.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농구를 하기로 했으면 농구를 해야지 농구가 재밌냐 배구가 재밌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심판이신 조합 집행부가 네. 정확하게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5월 26일에 작품 제출한 이후에 그때 밀봉됐었거든요. 네네. 밀봉돼서 사실 상대사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네네. 상대사 안도 저희는 못 봤겠죠. 네. 그리고 나서 6월 23일에 조합 집행부가 검수 작업을 하긴 하셨어요. 네네.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근데 그때 저희는 크로스 체크를 하지는 못했어요. 네네네. 그럴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는 상대사가 360% 용적률을 제안하신 거를 이제 7월 1일 오픈 그 홍보전 시간이 오픈할 때 처음 알았거든요. 당일날 아시게 그렇죠. 된 거다. 그래서 그때 조합 집행부에 이제 말씀드렸죠. 아니 지침상으로는 그러니까 지침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모 지침서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실격 처리 대상에 대한 글도 있는데 네네. 지난 5월 19일에 저희가 작품 제출하기 전에 조합에서 양사에 네. 작품 제출 기준을 배포를 하셨어요. 네네. 그 배포한 내용은 조합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4월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 통합 기획의 토지 이용 계획도와 용적률의 수치를 작품 제출 기준으로 한다라고 네. 되어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조합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예. 여기 보면 신속 통합계획. 예, 조합. 4월 네. 25일 자료인데 조합에서 주신 거죠. 네네. 여기에 보면은 3종 주거는 300%, 법적 상한 3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준주거는 이제 빨간 436.9%로 네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당연히 지침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빛으로. 네.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에 아니 이 부분은 지침 위반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조합 내부적으로는 지침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많이 지체가 됐고 네. 예, 결국에는 이제 7월 7일에 조합에서 이제 상대사의 시정 조치 요청을 지금 하신 상황인데 네. 상대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네. 뭐 말씀마다 다 달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합에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지침 위반은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팩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지침 위반이 확인되기 전에 투표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분들에게 명확하게 현재 상황이 전달이 돼서 네. 어떻게 해서 재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조합원님들 만나 뵈면 네. 7월 7일에 공고문이 나간 것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네네. 지금 조합에서는 7월 7일까지 서명 결의 분에 대해서 네. 재투표 기회를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총회 전까지도 재투표 하시겠다는 분한테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정확한 조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해안의 입장은 지금 어떠신지, 어떻게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는 360%에 대한 제한이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제한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지침 틀린 위반이 거다, 위반이다. 그렇죠. 아. 이게 설계 경기잖아요. 게임은 네. 룰이 있고 룰을 지켜야지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개발 사업에서는 용적률이 높으면 네.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할 수 있냐 네.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네. 사실 이것으로 해서 기냐 아니냐로 되는 상황도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뭐 이제 조합원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은 네. 상대사가 제안하신 총회 책자에 보면은 친환경,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제 장수명이나 제로 에너지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네. 그것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62% 정도 네, 늘어나는 거예요. 다라고 이제 네. 제안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전환 지침에 따르면은 네. 친환경 등은 의무하고 네. 그 내용은 기준 용적률에 포함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잘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는 이미 기준 용적률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네. 이중으로 한다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혁신 디자인으로 해서 120%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네. 또 거기에는 서울시 공고문에 보면은 네. 정비 계획은 제외라고 또 돼 있고, 네. 그리고 상대사가 국계법에 의해서 중첩 가능하다라고 아마 서울시 공문을 가지고 네네네.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이제 봤거든요. 이거 잠깐 좀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은 상대사가 설명하시는 거니까 네네네. 뭐 크게 문제 없겠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서울시가 네. 이제 발행한 공문서인데 용적률 360% 가능, 이건 빨간색은 상대사가 표시하신 거예요. 네네. 여기 보면은 네네. 용적률 최대 한도 120% 이전까지 네. 중첩 적용이 가능함. 네네. 근데 이 위에 보면 네. 지구 단위 구역 외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압구정 3구역이 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네. 상대사가 가능하다고 한 문서를 보면 네.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잖아요. 지구 단위 구역 외 3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3구역 외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보면은 그게 맞네요. 이렇게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뭐 그래서 그리고 또 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 어저께 그 신통기획 발표된 거 아시죠? 네, 봤습니다. 예. 신속통합기획 해안이 참여했어요. 네. 네, 잘 알고 있는데,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1, 2, 3, 4, 5, 6구역 네. 공통점이 뭔가요? 용적률이 30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주거 지역이 300%인 거고 네. 유일하게 3구역만 준주거 지역 있죠. 준주거죠. 이 노란색.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원래는 주거 지역인데 네. 저희 해양건축이 노력을 해서 네.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시킨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323%인 거 아시죠? 네네, 전체. 3구역이 제일 용적률이 높아요. 네네.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안은 조합의 이익을 무시한다? 네.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네네. 2구역 조합장님이 저 찾아오시고 하시면서 네. 그러면 3구역이 360% 되면 당연히 여기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예, 예. 근데 지금 상대사가 제안하시는 내용을 보면 네.
자, 관련 법규상으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네. 당연히 개발 사업이니까 솔깃하죠. 네. 솔깃하다고 해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더 네. 중요한 것은 네. 지침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합에서도 잘 이렇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해안의 입장에서는 상대사가 360%를 제시한 것 자체가 예. 우리가 설계 공모 지침. 선정 지침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할 가치가 없다.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네. 조합원님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가 네. 부연 설명하는 것 뿐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여주신 어떤 그런 공문서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압구정동 신통 기획에 따른 재건축으로는 360이 불가능한 거네요. 323%가 많이 찾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준주거가 포함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3종에서 360이 가느냐 예. 이게 지금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시 도시기본 정비 계획에 따르면 거기는 법정 상한 용적률이 3종 주거 지역으로는 300%라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상위 기획에서 안 되는 거를 네. 가능한 약간 국계법에 따라서 되는 것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외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상대사 네. 얘기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아, 예. 상대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인정을 했고 아,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상대사가 현재 신통, 아, 현재 예, 예. 신통에 따른 아니면 관련 법규는요?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 아니지만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여쭤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시던가요? 360%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 신통은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것까지도 서로 확인을 했고 네. 하지만은 앞으로 지금 법 개정이라든가 흐름 자체가 용적률 완화 쪽으로 많이 가는데 네. 그거를 찾아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그런 거를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압구정 3구역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조합원들 이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흐름이라든가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거나 진행 중인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 설계 공모의 지침에 네. 아이디어를 원한다. 네. 지금 공모 지침서에는 실격 처리 기준의 그 검표료 용적률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고 아이디어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룰은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5월 26일에 저희가 작품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내용을 바꾼다는 건 사실 제출이 완료가 됐는데 바꾼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게 공정성에 대해서 네. 의심을 하게, 그러니까 여러 이제 조합원님들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5월 달에 네. 홍보 지침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조합 집행부와 저희 해양건축과 상대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네. 상대사가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네. 5월 26일에 작품 제출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홍보 전시관을 운영할 때 내용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상대사가. 네. 그러면 5월 26일에 친환경 항목으로 해서 인센티브 바꿀 수 있다라고 제안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야지. 왜 다른 법으로 해서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스스로 얘기한 부분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닐까. 네. 저는 좀 뭔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해안은 그 조합에서 제시한 예. 그 규정에 충실히 예. 따랐고 상대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반인 거는 사실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네. 해양과 히림이 실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심판이 정리하시면 돼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위반 여부는 사실 저도 모르고 이거는
조합에서 결정을 하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정안이 나간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니까 그에 네.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기자분 만났는데 상대사는 끝까지 360%를 간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룰을 어겼지만 끝까지 룰을 어기겠다고 가신다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또 조합원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 뭐 하시긴 하겠지만 하여튼 네. 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총회가 뭐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은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는 걸 누구나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총회도 가고 투표도 하셔야 되고 설계사를 뽑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예.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실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본인들이 새 아파트에 살았을 때 네. 쾌적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상대사 얘기도 그렇고 해안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 그렇고 각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설계 또 상대사에 대한 어떤 또 장단점이란가 이런 게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랬을 때 제가 듣기로도 또 건축하는 방식에 따른 그런 거에 따른 또 문제점이랄까 장단점이 또 있고 또 동간거리라든가 뭐 사생활 침해, 뭐 시선 간섭이라든가 이런 걸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구조부터 비롯해가지고 1층에 사호가 있는 게 좋으니 8호가 있는 게 좋으니 이런 뭐 설왕설래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네. 대한 좀 입장을 좀 해안이 가지고 있는 입장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데 이게 오늘 소리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야외에서 촬영 중이라서 좀 빗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이크도 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 홍보 전시관이 네. 한여름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홍보 전시가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저희 하이그로브 압구정 내에 있는 이제 네. 미러 캐노피를 모티브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떼약볕도 맞고 네, 네. 이런 장대비가 내려도 네. 이런 쾌적한 인터뷰가 가능한 거잖아요. 왠지 운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있죠. 예, 예. 네네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아무래도 13개 동이 18개 동보다는 동간거리가 넓을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뭐 그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에서 네. 조금 이제 저희가 계획한 내용을 네. 뭐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있어요. 네. 자, 이게 보시면 기존 조합원 평형 이상 확보, 평형 예. 이상 확보.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여기 왼쪽은 네. 기존 조합원 평형 이제 현황이거든요. 네. 예, 평형 현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보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어요. 네네. 결국엔 저희도 이제 부동산 사이트 보면서 이제 조사한 건데 네네. 여기 보시면은 기존 조합원님의 분양 면적 합계가 네. 18만 2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얼추 이 정도 될까요? 네네네. 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네. 해안에서 제출한 안이 분양 면적 합계가 네. 18만 4,925평이에요. 네. 자, 보시면 네.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었습니다. 늘었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네. 줄었다라고 음. 상대사가 설명한다고 조합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지가 않죠. 네네. 예, 그리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예를 들어 52평이 52평으로 간다거나 네. 52평이 60평으로 간다라는 건 부동산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종전평가를 해서 네. 가치로 해서 종후평가에 대해서 대비해서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로 따지는 것이지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 해양건축에서는 몇 평이 몇 평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네. 평가해서 갑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네네. 아마 상대사가 네. 몇 평이 몇 평을 간다고 하니 이제 명쾌하게 들려니까 조합원님들이 이제 여쭤보신 건데 평형만 기준으로, 평형 예. 기준으로. 그런데 똑같은 52평이어도 급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는 60평짜리가 될 수 있고 어디는 40평, 50평일 수도 있는 거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데 네. 저희가 궁금해하실까봐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네네. 저희는
그 이제 평형벌 이제 기준을 제시해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대, 80평대로 분류를 한 것이지 네네. 이 면적이 확정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을 네. 기존에 있는 그 평형하고 대비를 하면 네네. 30평대는 34평, 36평으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42평형은 42평, 47평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네네. 그리고 50평형은 51평, 53평, 네네네. 60평형은 64평, 네. 80평형은 81평, 85평으로 대응을 하면 네네. 자, 분양 면적의 합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기존의 분양 면적보다 더 크게 저희가 드려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면적이 줄어든 게 아니죠. 네네. 예,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합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집보다 줄여서 갈 일은 없다. 없죠. 네네네. 예. 단지 추가 분담금 문제는 그거는 이제 권리가에 종전평가하고 따라서 이제 그렇죠. 종업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50년 전에 지어진 그 아파트 당시에는 전용 면적 산출 방법이 지금하고 다른 거 아시죠? 다르죠. 다른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용 면적이 줄어든 애 만에 하는 거는 네. 사실 적절치는 않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해가 분양 갔습니다. 면적이 중요한 것이죠. 이해가 갔습니다. 예, 예. 네네네. 자, 그리고 네네. 이제 동간거리는 이제 동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동간거리가 넓은 건 이해하셨고 네. 이제 시선 간섭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저희 이제 외관의 모습인데 네. 이제 단순한 매끈한 매스거든요. 네네. 수평 요소가 강조가 되어 있고 네. 수직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는데 네네. 아, 이건 드론뷰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옆에 세대에서 본 게 아닌데 네네. 여기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면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평 요소와 수직 요소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네. 시선 간섭을 네.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테라스가 저희가 안쪽에 있어요. 네네. 안쪽에 있어야 안전하고 네. 돌출돼 있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불안감도 느끼죠. 네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네. 오히려 돌출 테라스가 옆집을 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네. 이거를 또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쪽 세대에서 이쪽 세대를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네네. 여기 거실이거든요. 네. 자, 한강은 잘 보이지만 옆집은 수직 로봇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세대 내가 보이지는 않네요. 이렇게 그렇죠. 봤을 그러니까 때. 저희는 이런 네네. 시뮬레이션을 다 한 것이죠. 아. 예, 예. 자, 그리고 네네네. 아마 이제 4호냐 8호냐 뭐 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이거 보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로봇 웨이를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네. 자 보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제출했던 도면에도 있는 겁니다. 여기 네네. 보면 문이 있죠. 있습니다. 예, 문이 있어요. 여기가 로봇 웨이가 있고 이삿짐 동선이에요. 네. 여기가 일종의 버퍼 공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 건물은 하나, 둘, 셋, 넷, 4호와 4호가 결합된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4호에 4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네네. 4호에 4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대기 시간이 27초입니다. 네네. 저희는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8호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쪽 세대에서 이쪽 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 보안 카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비상시에는 아. 이 문이 열려요. 그래서 네네. 한쪽 피난에서 계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으로 가는 아. 양방향 피난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4개호 건물 2개가 등을 맞대고 있다. 이렇게 볼 그쵸. 수 있는 건가요? 상대사도 2호 조합, 2호 조합을 결합했잖아요. 네네. 그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아까 질문하신 게 구조. 네네. 예, 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쵸, 그쵸. 네네. 자, 보시면 네. 저희가 3면 개방 LDK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기둥이 좀 안쪽에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거 캔틸레버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예, 3면 개방으로 되어 있는 거 저희가 개방감을 위한 것이고 네. 그리고 3면 개방을 했을 때 더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데 네. 중요한 건 환기거든요. 네네. 단열재의 단자가 끈을 따는데 이게 열을 끊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열이 들어오는 걸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단열재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열이 들어와요. 네네. 그럼 들어온 열을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네네네. 거거든요.
그런 게 환기. 음. 판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쪽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면 여긴 뜨겁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면 여기는 차갑죠? 네.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죠? 네네. 그 사이 공간으로 공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통풍이 되는 거죠. 음. 저희는 모서리마다 개폐창이 있으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환기가 돼서 열기를 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네. 상대사가 무량판 구조에서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진다라고 설명한다고 조합원님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사의 콘서트 중에 한 회사가 네네. 트리마제 설계했는데 그걸 무량판으로 했다는데 그럼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근데 무너지면 안 무량판 되죠. 구조라 하더라도 네. 해안이 설계하든 음. 어느 회사가 설계하든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네네. 슬래브가 있는데 기둥이 그러니까 무량판이란 건 보가 없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슬래브가 있는데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펀칭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펀칭을 막기 위한 게 주두라고 하기도 하고 드랍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네.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기둥 주변으로 콘크리트가 둘러싸인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요새는 이제 무량판 구조라도 주두를 해서 이제 펀칭을 막기도 하는데 네네. 근데 저희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네. 자, 보시면 네. 포스 텐션 구조는 토목 구조 교량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네네네. 예, 유수의 초고층 건물에 포스 텐션 많이 씁니다. 네네. 검색하다 보니까 상대사가 설계한 건물에도 네. 포스 텐션이 있어요. 네네. 예, 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운데 센터 코어가 있고 네. 날개벽 저희가 핀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네. 있고 네네. 여기 보시면 기둥 밑에 회색 있죠. 네네. 이게 테두리 보예요. 네. 보에 기둥이 얹혀져 있죠. 그러니까 네. 기둥이 보를 받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슬래브가 250mm예요. 일반적으로는 슬래브가 210mm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250mm니까 두께가 두꺼우니 진동도 덜하고 소음 네. 전달도 네. 덜 되겠죠. 네네. 여기 400mm니까 더 할 거고. 네. 자, 여기 보시면 테두리 보호가 있습니다. 네네. 또 유리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수벽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벽이 올라가 있죠. 네네네. 유리 건물이 아니죠. 네. 수평 요소가 돌출돼 있고 수직 요소가 있으니까 네. 시선 간섭도 차단이 되고 일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자, 포스트 텐션이란 게 무엇이냐면 네. 여기 보시면 철근하고 철근 사이에 이런 강선을 연결해서 네. 나중에 당긴다고 해서 포스트 텐션이라고 불러요. 네네. 그러면은 강성이 세져서 네. 기둥 간격도 넓힐 수 있고 캔틸레버 구조도 튼튼하게 되거든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요 건물 혹시 아시나요? 아이고, 예, 예. 레미안 용산더 센트럴. 네. 용산역 앞에 있고 아모레 네네네. 퍼시픽 안에 있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 설계했습니다. 아. 자, 보시면 네. 평면도예요. 네. 이 회색 부분이 네. 테두리 보입니다. 어. 예, 여기는 250mm고 여긴 400mm거든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이 네. 어디에 걸쳐져 있나요? 네. 기둥이 볼을 받치고 있죠. 네네네. 예, 예. 여기가 68평형인데 기둥이 네. 4개밖에 없어요. 튼튼하니까 이게 가능하죠. 네. 여기 보면 캔틸러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삼명 개방 구조입니다. 네. 바닥에서 천정까지가 유리로 되어 있죠. 네. 저희 하이그로브 안과 비슷합니다. 저희 네. 해안 건축은 네. 갤러리아 포레나 음.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같은 이런 주거복합을 계획하면서 네. 계속 공부하고 업그레이드 시켰고 이번에 더 극대화를 시킨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예, 여기 보세요. 기둥이 없죠. 기둥이 네. 한참 뒤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서 있으시면 네. 전망대에 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창들이 열릴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있죠. 네네. 이쪽도 그렇고 네. 중요한 것은 창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 네네. 기온차를 이용해서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예, 예. 여기가 네. 그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집주인분들이 많으세요. 네. 생활 환경이 좋으니까 이사를 안 가시고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으신대요. 네. 좋으니까 그러겠죠? 네. 저희가 주거 건물을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연락드려가지고 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좀 답사하러. 네. 만약에 문제 있으면 오라고 할까요? 네.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안에서 준비한 해안에서 준비한 설계안 이렇게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일각에서 들리는 예. 그런 게 좀 근거가 없다. 예, 뭐 그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용적률에 관한 이슈도 좀 말씀을 들어봤고 또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 설계 어느 회사 설계가 더 낫냐 뭐 안전성부터 뭐 사생활 간섭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너무 예, 예. 감사드리고요. 며칠 있으면은 총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설계사를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워낙 또 양사 간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상황인데 조합원들이 설계사를 투표를 할 때 꼭 이 점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든가 끝으로 조합원님들께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예,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공정한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조합에서 이제 상대사의 이제 지침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셨고 그것이 이제 7월 7일에 공고문이 있긴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그 조합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상황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의하지 않고 투표를 하신 분도 꽤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재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날짜와 상관없이 의사표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해양건축은 이 설계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들떠 있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저희가 여기에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단지 환경이나 주거 환경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과 여기에 있는 어떤 특장점들이 잘 그런 내용으로 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침 위반이라는 부분과 또 이제 그로 인한 어떤 다른 이슈로 해서 논의가 좀 뭔가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듯한 설계안보다는 다른 숫자적인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한 4일, 5일 남았는데 설계안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합 집행부에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홍보 전시관 계속 열려 있으니까 예, 오셔서 보시고 여기 지금 캐노피 있어서 비가 와도 쾌적하잖아요. 네네. 오셔서 저희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이제 입주민끼리도 이제 교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면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방향을 받아서 네. 그 내용을 해서 종합된 안을 보고 드리고 네. 그것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지금 신통기획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사업 시행과도 빨리 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잖아요. 네. 일정인데 사실 금융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네.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파트 조합원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조합원들의 관심사도 잘 알고 있고 두 부류의 조합원님들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준비했거든요. 잘 확인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 예.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예, 예. 끝까지 공정하게 예, 예. 페어플레이 하셔서 예, 예,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